타이틀 음악만 들어도 벌써 배가 고파지고 막 침이 고입니다. 맛있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상현 낮 칼럼니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경양식 이야기. 경양식. 예. 양식이 아니고 우리나라 경양식. 예, 옛날에 진짜 경양식집 간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미팅 많이 하셨죠? 예. 미팅이요? 비싸가지고 못하지. 예, 아니 근데 경양식이라는 게 사실 이제 뭐 많이 그냥 쓰기는 했는데 뜻이 뭔지도 궁금하고 네. 이 어떤 뭐 요리를 내는 집입니까? 이게 이제 양식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게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이제 서양의 문물을 막 받아들이는데 네. 이때 일본은 이제 뭐 프랑스 음식, 이탈리아 음식 이런 걸 구분할 능력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싸잡아 가지고 전부 다 바다 양자를 써요. 바다 건너서 온 음식이다. 네. 그래서 양식이라고 했고 요걸 이제 대중화하려니까 조금 이제 약간 캐주얼하게 대중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양식에다 또 가벼울 경자를 붙여가지고 경양식이다 이렇게 예.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경양식 그 바다 양자에다가 가벼울 경자. 예. 가볍게 바다에서 온 이런 음식이다. 바다에서 건너온 가벼운 음식. 요거. 근데 언제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까? 우리나라의 경양식 음식점으로 처음 생긴 것은 서울 역사 내에 1925년에 생긴 서울역 그릴이라고. 야, 1925년이요? 예. 와. 그때는 속된 말로 모던보이, 모던걸들의 이렇게 집합소 그치. 같은 예. 역할을 했고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요리사만 한 40명 정도 있었고 한 2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그런 규모였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돈가스나 함박스테이크 이런 게 처음 등장했었죠. 예. 경양식 집인데 그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네. 네. 뭔가. 예전에 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슨 음식점 이렇게 하지 않고 서양 음식 고급 음식점은 그릴을 붙이는 게 네. 고기를 그릴에 굽다 보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릴이라는 네. 걸. 아니 이제 예전에 이제 경양식 레스토랑 생각하면 이렇게 딱 나비 넥타이 맨 웨이터도 기억이 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미팅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데이트할 때 뭐 좀 그렇죠. 격식 있게 가는 네. 곳 가족들의 외식 코스 이렇게 좀 고급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때는 뭐 양식당 같은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보통 나누면 이제 프랑스 음식점, 뭐 예, 예. 이탈리아 음식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경양식 집이 이제 모든 서양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돼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고급 레스토랑의 개념이 강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태리 음식점도 들어오고 특히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그 특급 호텔에 이런 외국 음식점들이 생기면서 경양식 집은 자연스럽게 이제 카페나 분식점 음식으로 이렇게 이제 분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프렌치 레스토랑, 뭐 이탈리아 레스토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싸잡아가지고 경양식이었는데 지금 좀 분화가 됐습니다. 근데 경양식을 대표하는 음식하면 저는 돈가스. 네. 이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돈가스라는 말이 좀 애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츠 앞에 돈이 예. 돼지 돈자. 예. 뭔가 우리말도 아닌 것이 뭐 일본말도 아닌 것이 좀 그런 느낌? 이게 사실 정말 마구 만들어지는 네네. 조어인데 일본에서 처음 이 음식을 받아들인 것은 커틀릿입니다. 미국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데 송아지고기나 돼지고기를 넓게 펴가지고 지금 우리 돈가스 만드는 방식하고 네네. 똑같은데 네. 이걸 이제 돼지로 만들면 포크 커틀릿이 되는데 네. 일본의 발음 체계상 이 커틀릿이 발음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식으로 발음을 해보니까 커틀릿이 까츠레스가 되는 거죠. 까츠레스가 까츠레스가 되는 거고 포크는 이제 한자로 돼지 돈자를 쓴 돈 까츠레스 이렇게 하다가 너무 기니까 뒤에 레스를 빼니까 돈 까츠 이렇게 되죠. 커틀렛을 같이 했어요. 전혀 연결하기가 전혀 좀 생각 힘드네요. 못해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아주 길게 한 40년 가까이 걸리면서 이제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네. 포크 커틀릿이 돈까츠까지 오는데 한 40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또 가스는 뭔가 늘 궁금했었는데 근데 이 돈가스도 이제 많이 드셨지만 왠지 뭔가 더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비후가스 네. 시켜 먹는 분들도 네. 많으셨을 건데 비후가스 이거는 또 발음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맞습니다. 걸까요? 비후도 이제 비프 소를 네네. 얘기하는 비프인데 비프도 일본식으로 발음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프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비후가 돼가지고 비후까츠 이렇게 그러니까 비프 커틀릿. 네. 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함박 스테이크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함박 스테이크가 늘 비싸요. 네. 한 1,000원, 2,000원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돈가스 딱 시키다가 아니요 함박 스테이크 주세요. 네. 약간 그럼 햄버거 스테이크 네. 여기에서 온 말이죠. 햄버거 스테이크죠. 뭐 햄버거 스테이크인데 이제 고기를 잘게 다져가지고 이걸 양념해가지고 그 상태로 구워낸 걸 햄버거 스테이크라고 하고 네. 요게 이제 빵 사이에 들어가면 이제 햄버거가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것 또한 일본 사람들이 햄버거가 발음이 안 됩니다. 함바구라고 되는 거죠. 함바구. 네. 그다음에 스테이크는 스테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일본 말로는 이제 함바구 스테키 이렇게 부르던 것이 근데 이제 우리 한국어 체계에서는 이게 바로 발음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햄버거 스테이크라고 발음을 하고. 야,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줄여가지고 이거 스테이크는- 함박 스테이크 이렇게 부르지 네, 함박 않았습니까? 스테이크. 네. 아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이게 부산만 그런 건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건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함박 스테이크 시키면은 계란을 얹어줬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가요? 아, 이게 원래 계란이 네. 계란은 원래 이제 반숙한 계란을 올리는 것은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하는 거고. 예, 예. 이게 이제 부산 방금 그 질문을 제가 왜 하셨는지 알 것 같은 게 간짜장에 네, 부산만 네, 네. 이제 그렇죠. 예, 오라니까 햄버거 스테이크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데 햄버거 스테이크는 세계 공통입니다. 아 원래 올라가 있다. 그러게요. 예, 스테이크. 예. 예, 예. 아니, 아니. 그 스테이크 골목도 있어요. 그 서울 같은 데 가면. 아, 예, 예. 그 그냥 뭐 미국은 그 먹는 그 스테이크 그렇죠. 예, 그리고 용산 남영동 예. 예, 예. 근데 스테이크 골목 그러면은 네. 뭔가 좀 정감이 없는데 그렇죠. 그쵸 일본 말이 약간 들어가니까 그 돈가스 분식점에서 친근하게 먹을 수 있는데 네. 돈가스가 원래 좀 고급식이었습니까? 원래는 이제 뭐 서울역 그릴에서 그때 처음 우리나라에서 팔 때 당시에 설렁탕 한 그릇이 15전이었거든요. 근데 돈가스 정식은 3원 20전. 그러니까 20배가 넘죠. 설렁탕 가격에 엄청 비싼 음식이었고 고급 음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70년대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분식점 음식으로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만들기가 쉽죠. 사실 네네. 따져보면. 우리 요즘은 가정에서도 이제 쉽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식점으로 가고 카페로 가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대중적인 음식으로 부산에도 보면 오래된 이런 분식점 스타일의 돈가스 집들이 좀 있죠. 맞아요. 예. 김치 나오고 예, 예, 고추 예. 나오고. 예. 네. 이게 이제 완전히 한국화된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양식 집에서 만약에 돈가스 시키면 딱 나오는 구성이 이제 스프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빵이나 밥, 뭐 김치나 단무지, 뭐 마카로니 샐러드 이런 거 딱 나오는데 저 웨이터가 밥으로 하시겠습니까?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둘 다 주세요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죠. 마음의 갈등을 괜히 하다가 주눅 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저 웨이터도 라이스로 하시겠습니까? 브레드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물어보죠. 굳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구석입니까? 이것도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졌어요. 일본은 원래 서양 음식을 받아들이면 무조건 밥 반찬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밥이냐 빵이냐를 선택하게 됐고 네네. 그것도 우리나라에 이제 그대로 넘어왔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경양식은 전부 일본 음식이야?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그렇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과는 완전히 단절되면서 우리는 또 미국 본토 스타일이 그대로 넘어오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는 또 우리는 약간 일본식 경양식과 미국의 전통 스타일 네네.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된 것도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일식집 검색하면 네. 돈가스 집도 나와요. 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식 돈가스는 좀 두툼하고 그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우리나라식 돈가스하고 좀 다른.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도 요건 좀 구분해 네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돈카츠는 일본 음식입니다. 돈가스는 우리 음식입니다. 그렇지. 가스는 돈까스. 우리 그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돈가스, 일본에서 많이 먹는 음식, 오스트리아의 슈니첼, 네. 뭐 돈가스 네. 굉장히 유사한데 예. 그럼 뭐 어느 나라 요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슈니첼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음식이고
커틀리스는 미국과 프랑스의 음식이고 돈카츠는 일본 음식이고 네네. 돈가스는 우리나라 음식이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지만 출발은 비슷하지만 네. 다 저마다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가 원조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예. 그 네 개가 또 오묘하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예, 예. 그러니까 돈가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은 경우에 옛날에 먹던 방식 지금도 또 뭐 어떤 스타일 여러 개가 그럼요.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좀 많이 바뀐 예. 거지. 대표적으로 우리는 또 기사식당 스타일의 돈가스가 있죠. 그렇지, 좋아하죠, 그렇지. 좋아하죠. 예. 책받침 사이즈. 왕돈가스. 네. 예. 그리고 풋고추. 아. 네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한 겹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요새 여러 겹으로 하는 예, 것도 있고 예, 많이 예. 있더라고요. 예, 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 음식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의도나 광화문 쪽에 가시면 직장인들 점심 이렇게 이제 랭킹을 꼽으면 네네. 반드시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돈가스 백반. 아. 우리는 백반으로까지 이제 돈가스를 먹으니까. 예예. 하긴 학교 급식에도 제일 인기 그럼요. 반찬이 예. 돈가스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돈가스, 비육가스, 함박스텍 이런 거 말고 경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메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라이스라고 붙은 것은 전부 경양식 메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믈릿은 프랑스 음식이거든요. 네. 근데 오므라이스는 경양식이죠. 그렇게 보시면. 아니 저도 궁금한 게 오므라이스는 이제 이렇게 밥 볶은 거에 네. 계란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건데 하이라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네. 뭡니까? 하이스라는 소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식 소스인데 이제 브라운 소스라고 하는데 하이스라는 소스에 밥을 얹으니까 일본 말로 하야시 라이스, 하야시 라이스인데 이걸 줄여서 우리가 이제 하이라이스. 아. 근데 오므라이스는 원래부터 그렇게 케찹을 넣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계란을 덮는 거예요? 케찹으로만 양념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실제로. 오. 네. 오믈렛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믈렛은 완전히 이제 달걀을 아주 그냥 심플하게만. 예, 예. 먹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케찹을 잔뜩 뿌리기 시작한 것은 일본인들이 케찹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우리는 또 그 케찹 안 뿌리고 네. 또 요즘은 케찹 없이 그냥 오므라이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죠? 그 브라운 하이라이스. 네, 브라운 소스를 뿌려 네. 먹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는 뭐 오므라이스 그냥 하는 겁니까? 네, 예. 뭐 소스가 달라질 뿐이지 오므라이스라는 그 원형은 그대로 가는 거죠. 네. 그럼 부산에 이제 이 역사가 오래된 경양식 집이 있습니까? 이 집 말하면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재들이신데 서면에 호수 그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호수 그릴. 예. 야, 그릴은 외국어인데 호수는 우리나라 말이죠. 그다음에 저기 남포동의 청탑 그릴. 청탑 그릴. 예. 요거 두 개 아시면 굉장히 아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진짜 모르겠네. 도통 아닌 걸 모르시면 지심으로. 우리도 문자 게시판에 네. 저 거기서 맞선 봤어요. 뭐 이런 거 올 예. 거예요. 아버지가 저 데려갔어요. 이런. 아마 추억이 많은 음식점이실 겁니다. 근데 네. 진짜로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게 없어진 것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정도로 보고 있고 제가 여기를 처음 가본 것도 70년대 이제 저 어렸을 때 네. 네네. 갔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입구부터 이렇게 어항 비슷한 네. 그 천사가 노래하는 분수대 뭐 이런 거 있고. 여기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트레이에다가 네. 6가지 이렇게 소스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오.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샐러드가 있으면 아. 어느 드레싱을 하겠냐고 물어볼 정도로 80년대 벌써 네. 그랬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경양식집 같은 게 사실은 이제 학교 근처에 하나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카페가 이렇게 많지 그렇죠, 않아가지고 그렇죠. 이 경양식집 가면 밥 먹고 차 한 잔 커피 마시고 올 수 있는 이 코스로 굉장히 뭔가 오늘은 좀 격식을 갖춰서 누군가를 만나는 데 많이 갔던 데거든요. 혹시 우리 칼로리스님은 경양식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어릴 때 호수 그릴에서의 그 풍경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요? 네, 우리가 정찬 뭔가 서양식 정찬을 먹는다라는 것을 제가 어린 나이에 거기서 처음 경험해봤기 때문에 네네. 아니 소스는 그냥 원래 넣어서 오는 건데 그 6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양식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람의 취향을 맞춰주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돈가스 먹기 전에 이제 스프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맞아. 뭐 양송이 스프와 무슨 스프가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릴 때 그 스프를 배부를 때까지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제 맛있으니까. 막 싹싹 비우면은 네. 진짜 거짓말처럼 또 본 음식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본 음식 나오면은 그 주위의 것부터 이제 공략을 하죠. 그렇죠. 뭐 채소 이런 거. 다니시들부터 이렇게. 예.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근데 또 제 어르신들은 그렇게 다 썰어줘요. 예. 조금씩 썰어가면서 먹어야 예, 되는데. 원래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잘라서 먹어야 네. 되는데 그게 경양식의 맛인데 너 못 먹지 그러면서 다 잘라줘요. 그러면 요즘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잘라주면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릴 때는 사실 그런 데 가면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뭐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밥으로 하시겠습니까? 즉각 대답하는 연습하고 가고 뭐 스프도 탁 즉각 대답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까 소스도 6개 얘기하셨을 때 요즘 같으면 더 세련돼 보이는 게 그게 뭔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괜히 주저주저하고 하는 것보다는 아 이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물어보면 된다 모르면. 예. 아 근데 진짜 경양식집이 사실 없어요 요즘은. 예. 그죠? 요즘은 근데 또 예전 경양식집을 아주 그 유명한 셰프들이 현대식으로 다시 이렇게 재해석해가지고 네네. 나오는 현대식 경양식집들이 조금씩 생기고 아니 그러니까 보우타이, 그러니까 나비 넥타이 메고 이렇게 서빙하는 것도 없어요 네. 사실. 네. 아 그러니까 참 추억이네요 이것도. 아, 예. 함박스테이크 먹고 싶은 생각이 또 드네. 점심은 그럼 돈가스와 함박스테이크. 뭐라도 다 좋아요. 네. 네,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현 마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 아, 코로나 또 환자가 25,000명이 넘게 나오고 하루에 사망자가 30명씩 나오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고위험군이신 분